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국민의힘 결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 조합인데요. 너무도 위험한 조합이죠. 서로 너무도 이렇게 반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로써 말이죠.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 거물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철수는 뭐 또 차후에도 또 다른 도전이 있겠죠. 자, 홍준표 이번 대선 후보 전 대구시장 정계 은퇴 선언을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결정하네요.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2030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죠. 홍준표를. 겉보기에는 좀 올드하고 느낌상 뭐 이렇게 2030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반응이라든가 그 언변, 말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2030들하고 코드가 조금 맞았다고 하죠. 그래서 2030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지지율이 항상 1등이었습니다. 2030 기준으로는. 자,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좀 먹먹해지네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질 수가 없는 게 또 세상이고요. 홍준표를 또 후보로 만들면 또 김문수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 등등등 해서 김문수 홍준표 대결도 사실은 어떻게 결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결판이 이렇게 났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이 이제 올라온 게 껄끄럽고 정말 패닉한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가 이제 정치는 안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선거판에 뛰어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그냥 조용히 어디서 안빈 낙도하고 있을 것 같지 않고, 뭐 귀글에서 읊으면서 조용히 지내실 것 같지 않고요. 아마 이 콩카콜라를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TV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TV 시사 프로그램에 단골, 이 농객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시사 농객 중에 이제 간판 스타가 사실 없습니다, 요즘은. 홍준표가 아마 등장하게 되면 최고 스타가 되지 않겠나. 홍준표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거침없는 입담. 그냥 뭐 분명하잖아요. 싫고 좋고가 분명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로써 말이죠.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이들 간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이제 규정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요. 글쎄요, 홍준표를 지지했던 그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은 김문수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홍준표를 지지했던 2030이 김문수에게로 올 것인가?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는 그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표를 얻는다라는 것은 어렵고요. 김문수의 스타일은 이미 뭐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책으로 청년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갈 곳 없는 마음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갔던 그 표들, 이 표는 약간 분산이 될 것으로 좀 봅니다. 김문수, 한동훈 쪽으로 이제 나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부는 그냥 부동층으로 또 돌아갈 가능성도 크겠죠. 자, 아무튼 이 두 사람, 홍준표의 퇴장 그리고 안철수의 퇴장 이후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의 대결, 여기서 정말 볼만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겠죠. 자, 개인적으로는요,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아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택이 있고, 한동훈은 지금 속내를 숨기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집착할 것 같지 않습니다. 표를 위해서 단일화하는 척 하는 거죠. 단일화하는 척. 그래, 한덕수에게 이길 수 있으면 단일화하겠죠. 그런데
한덕수에게 어차피 질 것 같으면은 단일화에 안 응할 가능성이 커요. 이 한동훈 쪽은. 그래서 이것을 유권자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볼 때 이 국민의힘 당권이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한덕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덕수 대시를 꺾을 수 있는, 한덕수 대망론을 꺾을 수 있는 인물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걸 이제 또 봐야 됩니다.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비교를 하겠죠. 누가 더 대선 경쟁력이 높으냐.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이제 김문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대결을 붙일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덕수 대 김문수, 한덕수 대 한동훈 이런 대결도 붙여볼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대 이 국민의힘 주자 간의 이거 대결을 하는 것은요. 그 여론조사는 벌써 나왔잖아요. 김문수가 그나마도 제일 낫더구나. 제일 이렇게 이 편차가 적어요. 차이가 적은데 그런 김문수도 20 몇 프로 지더라고, 한덕수에게. 다른 사람은 30 몇 프로 져요. 저 한동훈은 제일 못해. 여기 4명 중에서도 제일 꼴찌더만. 홍준표보다도 못하고, 저기, 누굽니까? 안철수보다도 못해요. 누굽니까? 여기 한덕수가 78인가 7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한동훈은 10몇 나오더라고. 어마어마한 차이야, 그냥. 때문에 한동훈 캠프에서는 한덕수와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비관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여론 추이 동향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또다시 단일화에 뛰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대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은 당이 지금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정상적인 당 대표 체제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텐데요. 그때 당권을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대로 당에 있으면서 당 대표로 가는 것도 좋은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당에 지금 탈당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당 대표를 놓고 당권을 놓고 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한동훈이 또 나온다고 보거든. 한동훈 캠프의 지금 본 생각은요, 이재명한테 이긴다라는 것보다도 당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이 당권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홍준표 정도가 참 좋은데 김문수도 정치 여정으로 봐서요, 당권 도전은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자고 하겠죠, 이번에. 그래 본인 스스로도 어떤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김문수 스타일상 당권 도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빤해요. 누가 있습니까? 나경원 정도 또 나올지도 몰라. 나경원 대 한동훈이 또 대결할지도 몰라요. 당권을 넣고. 근데 이 당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뭐 개헌 국민이 열리더라도 그렇고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도 그렇고 차기 이제 총선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거대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당권을 누가 지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밖에 지금 원희룡 등도 있는데 원희룡은 이번에 한덕수 쪽으로 가더라고요. 한덕수 쪽으로. 거기는 무소속이잖아요. 그건 탈당하고 가야 돼. 그러자면은. 그러면 다시 전당대회 못 나올 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원희룡 변수도 사라지고 오세훈은 어차피 시장이니까 못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뼈하다고요.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 중에 또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거론되는 사람들은 그 경우에 한동훈을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큰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대선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하는 과정까지 스무스하게 가는 것이 이재명을 잡는 데 있어서 최강의 카드다라는 것은 뭐 거의 이제 인정되는 것 같고요. 한동훈 쪽에서는 3자 대결 같은 것도 아마 그려보고 있을 겁니다. 한덕수 따로 나오고 자기도 따로 나가고 자기가 이겼어 말이죠. 김문수에게 이겨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때 이재명 있고 그래 3자 대결 벌여본다. 그때 이준석이도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이낙연도 몰라요. 뭐 어떻게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덕수하고 또 둘이 또 단일화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김문수는 이 중에서도요.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들 중에 제일 예측하기가 쉬운 인물이에요. 저쪽은 어차피 이재명으로 상수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치고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변수예요. 전부 변수.
근데 김문수는 변수 중에서도 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가 비교적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인물이죠. 정직하고, 본인 스스로도 말이죠. 이 뚱치는 게 이런 게 없는 사람이죠. 너무 속이 순수하고 맑아서 그래요, 저분은. 예, 그래서 단일화 한다 그러면 진짜 단일화 하는 분이고, 단일화 한다라는 것을 정치적 어떤 그런, 작전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들은 일부러 작전상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표를 위해서. 자, 아무튼 한국의 차별서 이재명. 요즘은 보수파리를 하고 있죠. 중도 보수를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 거기 이승만 대통령 묘소, 뭐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전 총리 그 묘소까지 또 찾아다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에게는 이념이란 없다. 이념은 필요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쓰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자, 저런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구를 내보내야 됩니까? 자, 이것은요, 지금 미리 다 결정해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론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으냐를 지금 한 보름 있다가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름쯤 있다가. 어차피 이제 며칠 있으면은 한덕수 출마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최종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저는 이분의 중도를 잡기 위해서 거대한 그 빅텐트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 어쨌거나 한덕수가 되어 있지만, 이낙연도 거기 들어갈 것이고, 김부겸이나 정세균 같은 이런 거물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원희룡도 이미 거기 들어간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고, 거기 손학규, 고건도 들어간다 그러고, 고건도 들어간대요. 손학규도 들어가고, 뭐 엄청난 어떤 큰 빅텐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반명, 이재명을 이렇게 저지하기 위한 그런 뭐 특급 작전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 김문수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데 한동훈이면 자기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실 때 한동훈이면 자칫하면은 이 단일화가 깨질 수도 있다. 3파전 혹은 4파전, 5파전이 되면서 그냥 이재명한테 그냥 헌납할 가능성도 있다. 자기는 그러면서 당권을 먹으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현실성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자, 아무튼 자, 정치 거물 홍준표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분은요, 제 단언합니다. TV에 거의 매일 나올 것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인 자리,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스트레스 많잖아요. 힘들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농객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홍카콜라도 이렇게 번창할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많은 TV 방송국에서 앞다투어 아마 이렇게 초청을 할 겁니다. 당적까지 파버린 것은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이재호, 박지원, 뭐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유명 농객으로서 방송가에서를 주름 잡았죠. 근데 홍준표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원탑을 찍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홍준표 눈치도 많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어쨌거나 홍준표 가는 길에 그야말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호호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기 은퇴 선언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서부 영화의 장고가 생각나네요. 자, 그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